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정치권은 세대교체론과 혁신이 등으로 여전히 뜨겁습니다. 결국 기존의 것을 바꾸자는 것인데 각자의 입장에 따라 속내는 서로 달라 보입니다. 당권 경쟁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논란이 더 확산되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민주당부터 좀 살펴보죠. 최근 이 민주당 위기 극복 토론회에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화두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불가피한 논란일 것 같은데요. 민주당은 대선 패배와 지방선거 패배를 극복하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첫 단추가 당 대표를 선출하는 것인데 두 가지 입장이 갈려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재명 의원 외에 대안이 없지 않느냐라는 현실론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정권 교체 그리고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당이론이 맞서고 있는 형국인데 현실로는 이재명계가 당이론은 이른바 친문계가 주창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다음 총선의 공천권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에는 또 다른 갈등 구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 586 그룹과 그를 좀 대신하고자 하는 97 그룹 이렇게 갈등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8월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세대 교체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전당대회에서 세대 교체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은 이 세대 교체를 오늘 주장하고 있는 쪽은 이른바 친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대안을 제시를 해야 지지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대안이 마땅치 않고 86그룹이 대안이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른바 90년대 학번, 70년대생 대안론이 나오고 있는데 마땅치 않은 부분이 과거 이준석 대표, 현 국민의힘 대표가 30대 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정치를 했던 오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돌풍도 가능했는데 네. 민주당 내에 그런 그룹들이 남아있느냐. 이건 좀 굉장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안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현실화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회의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볼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정진석 의원 간의 갈등이 이제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안철수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어요. 결국 당권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걸까요? 이준석 대표의 진로에 대한 평가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임기가 1년 남아있는데 조기 퇴진론이 나오는 것은 이른바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낙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른바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윤핵관 진영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낙마론 쪽에 무게를 싣고 그 대안을 당대표 선거를 물밑에서 준비하는 그룹들이 있어서 계속 이준석 대표를 흔드는 그런 워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윤리 이 의결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사안에 대해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지방 정치권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6일 지방선거에서 광주 내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던 당선인들이 이제 알릴 권리를 좀 보장을 해달라 하면서 헌법 소원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가 아니라 당선자들의 알릴 권리를 좀 주장을 한 건데 이 부분이 상당히 특이한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성명서 중에 가장 기이한 성명서였는데요. 네. 무투표 당선자에게 어떤 공직 임명을 보장해 주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느냐. 오히려 무투표 당선자들이 헌법 소원 대상인데 그들이 헌법 알릴 권리 보장을 위해서 헌법 소원을 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권자들이 들을 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무투표 당선은 분명 문제이고 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느냐. 우선 후보 등록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투표 당선
사례들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다시 재선거를 할 것이냐 이런 논의 구도로 이동하는 것이 보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중앙 정치든 지방 정치든 뭐 여야 모두 국민들 혹은 지역민들에게 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생각은 동일한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이 여야가 앞으로 뭐 개혁이나 아니면은 좀 변화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정치는 울타리를 넓게 치는 것. 다시 이야기하면 나를 지지할 수 있는 대상들을 넓히는 것인데 지금 여야가 보여주는 모습들은 나와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만을 우리 편 지지 그룹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른바 극단화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민생은 뒷전인 것 같습니다. 여야 모두 혁신의 방향은 결국은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외연을 넓히는 중도화 전략 필요하고 그 중도화 전략의 핵심은 결국 민생 경제, 복지 확대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광주시장 당선인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강기정 당선인이 어등산 개발과 뭐 복합 쇼핑몰 유치 같은 5가지의 밀린 숙제와 또 이제 당장은 풀기 어려운 군공항 이전 문제를 6개월 안에 해법을 제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법이 뭔지가 참 궁금한데 이게 인수위 활동을 뭐 지금 평가하기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게 2주 정도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현재까지의 인수위 활동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전 시장 체제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무능하거나 혹은 해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갈등 조정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맥락들을 무시하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한다면 오히려 더 큰 새로운 갈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정무적인 해법 중에 하나는 광주시 전라남도 부단체장을 국민의힘 쪽에 추천 의뢰하게 된다면 그 해결의 주체가 이제 광주시 혼자만의 주체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그리고 해당 부처가 그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저는 실용적 관점에서 이건 광주 시민에게 굉장히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기정 당선자 인수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향과 로드맵, 특히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 문제, 탕평 인사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정책의 어떤 시간에 쫓기는 그런 정책 추진이 아니라 해법과 갈등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꾸려 나간다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당선인들의 워크숍이 오늘 끝났는데요. 이 워크숍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난 37.7% 광주시 지방선거 투표율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금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하고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난상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지 어떤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저는 중앙당뿐만이 아니라 시당 차원에서도 이런 자기 반성과 그 지역에서 어떻게 포용 전략들을 짤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까지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정치권 이야기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